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자, 선생님이 저 지난번에 설명을, 원래 여러분들 지금 교재가 그 지금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단원 아닙니까?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단원인데, 순서가 대표값, 그리고 줄기와 이끌임, 그리고 도수 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렇죠. 도수 분포 다각형, 그리고 오늘이 상대도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강의 설명을 할 때 이 대표값과 이 상대도수는 뭐야? 자료의 해석이라 그랬어요. 해석. 그지? 얘는 해석이야, 해석. 근데 줄기 이끌임,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얘네는 뭐야?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고, 우리가 상대도수 그래프를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의 종류 뭐 배웠죠?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맞아요. 대표값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죠? 대표값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어느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료의 별량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을 땐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적절해, 안 적절해? 안 적절해. 판매량을 조사하거나 뭐 인기 있는 상품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대표값으로 적절한 게 누구야? 채빈값. 왜냐면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인기 있는 상품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것이 채빈값이야. 그리고 얘들아, 꼭 채빈값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안 나와요? 채빈값은 어떤 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았어. 그럼 그때 채빈값은 야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채빈값은 그리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중앙값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운데. 그 전에.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그렇죠.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게 제일 중요했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였어?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중요한 거? 너 소연이 배웠으니까 말해봐.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였어? 중요한 어.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중앙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중앙값을 찾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였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있었잖아. 그렇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구분해야 된다니까? 홀수개면 가운데가 띡 어딘지 나와. 근데 짝수개면 가운데라고 어디가 얘기하는 게 애매하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두 개의 값의 평균을 내는 것이 중앙값이었다. 그래서 줄기 이끌임,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하면서 정리를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도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도수는 다른 말로 얘들아 비율이라는 걸 알면 돼. 비율. 뭐? 비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있지? 백분율. 그치? 그런 것처럼 그 퍼센트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어요?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에서 그 계급의 도수를 나타내는 값.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백분율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근데 이것은 상대도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율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좀 선생님이 표를 쓰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가 와야겠죠, 일단.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상대 도수가 없었을 때는 도수 분포표였어요. 그죠? 얘는 어떤 거예요? 이메일 수를 보낸 회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학생 수를 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상대 도수를 구할 건데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도수가 나와야지 상대 도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전체 도수가 40이었고, 그 계급의 도수가 4였어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 도수는 소수로 표현합니다. 소수로. 알겠습니까? 소수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0분의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0.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40분의 16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0.4가 되겠죠. 얘는 40분의 10이었어요. 0.3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도수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도수가 가장 큰 값이 누구죠? 얘가 제일 크지 않아요? 얘 도수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도수가 제일 크니까 상대 도수도 제일 큰 거죠.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상대 도수의 첫 번째 성질. 자, 그럼 상대 도수들 나와 있는 거 0.1, 0.2, 0.4, 0.3 얘네들 다 더해봐. 뭐 나와? 그렇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야. 우리 백분율로 다 나눴을 때 각각의 비율을 다 더하면 100 나오는 것처럼 그죠? 상대 도수도 다 더하면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상대 도수는 언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냐? 얘들아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상대적인 거. 그래서 상대 도수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매우 좋다. 이런 얘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채은이 학교가 어디지? 전동중학교. 전동중학교랑 장평중학교랑 수학 성적을 비교했어. 근데 전동중학교는 수학 성적의 평균이 88점이고 장평중학교는 수학 점수의 평균이 90점이래. 아, 그럼 장평중 애들이 더 잘하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90점 이상인 학생 수의 비율로 따지자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동중학교에는 90점 이상의 학생의 비율이 60%야. 근데 장평중에는 90점 이상의 학생의 비율이 58%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값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누가 되는 것이다? 상대 도수가 되는 것이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 만들 때 어떻게 진행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0 이상 10 미만, 그리고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도수가 4일 때, 내가 여기도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쏘리. 다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것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도수가 4일 때, 도수가 8일 때, 도수가 16일 때, 도수가 12일 때, 이렇게 그려서 여기 점 찍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도수분포 다각형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아이고. 이렇게? 그럼 상대도수도 뭐냐면, 상대도수도 0에서 10 미만일 때 상대도수가 0.1이니까 0.1일 때, 이렇게 가는 거야. 0.1일 때 또 여기다가 올리고 0.2일 때도 올리고 근데 대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일 때 0.2일 때 0.4일 때 0.3일 때 그지? 그래서 세로축이 상대도수의 값을 갖고서 길이를 구해주면 아니 뭐야 다각형으로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찢어진 상대도수 이런 거죠. 123페이지 요거 두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진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123페이지에 유형 3번 보세요. 3번.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주일 동안의 여가 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이 궁금해요. 자, 선생님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리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는 시간이었어. 가로축은. 선생님이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세로축은 상대도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가 뭐 0.1, 그리고 0.2, 0.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상대도수의 그래프. 그래서 여학생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 계급 다 하나하나 안 쓰고 여학생의 위치만 어느 정도 선생님이 판단을 좀 해볼게. 이게 여학생이야. 파란색이 여학생이었어. 자, 남학생은 노란색인데 남학생도 여기서 출발해서 점의 위치가 똑같아. 그리고 옆으로 요런 그림이에요. 요게 남학생이야, 남학생. 자, 그럼 얘들아, 남학생이 더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건 시간이 더 큰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일주일 동안의 여가 활동 시간입니다. 그럼 남학생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여가 활동 시간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학생이 예를 들어 5명밖에 안 돼. 남학생이 예를 들어 10명이야. 그 값이 다르잖아. 도수가 다를 때는 이렇게 상대 도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보실게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가 활동 시간이 많은 편이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남학생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남학생이 여가 활동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여가 활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남학생. 자, 15시간이 있다는 건 얘들아 여기가 15시간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에 보면 가로축이 15시간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15시간을 우리 빨간 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15시간 기준으로 요렇게 묶어줘. 요렇게. 요거 끊는 게 제일 중요해. 요렇게 끊어주세요. 그러면 15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남학생이 궁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남학생의 15시간 미만의 상대도수 2개를 읽어봅시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네. 남학생 얘들아 여기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상대도수 얼마예요? 0.05. 그리고 이 두 번째 상대도수 여기에 상대도수는 얼마입니까? 0.15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게 15 미만인 학생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2인 거 보여?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상대도수가 비율이라 그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은 100분율이에요 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그럼 나는 상대도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는 거야? 100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0.2라고 하는 상대도수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이에요. 그럼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디귿 가보실게요.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전체 상대도수 합이 1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 동일할 것이고 각각의 다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봐봐. 우리 요렇게 풍뎅이 그렸던 거 거속시 말고 또 하나 뭐 쓸 수 있냐면 도전상도 쓸 수 있어. 도전상이 뭡니까? 도전상이 뭐냐면 그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요. 그럼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 곱하는 거고 얘네들 나눗셈 하는 거고. 자, 여기 상대 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도전상만 알면 돼. 마지막 라스트 하나만 더 해보고 요 도전상 요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들의 과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입니다. 자, 과학 성적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과학 성적이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그 계급의 도수가 3이고 그때 상대 도수가 몇 줬어. 자, 봐봐. 얘가 0.075. 그리고 얘가 0.2야. 근데 그 밑에는 찢어져서 안 보였어. 자, 1번. 전체 학생 수가 궁금합니다. 얘들아, 전체 학생 수가 이거란 얘기야. 얘 물어보는 거야, 전체 도수. 그럼 전체 도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 계급의 도수 나누기 상대 도수예요. 요거 이해돼? 그럼 그 계급의 도수랑 상대 도수 오리지널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3 나누기 0.075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얘 3 곱하기 75분의 1000 하면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들아 얘 약분해. 3, 1은 3, 3, 2, 6, 3, 5, 15. 25랑 1000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몇 나? 40? 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선생님 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분수로 쓰면 0.075분의 3 이렇게 쓸 건데요? 그럼 이거 해서 계산 못하는 애들 있어.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점 찍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라는 것을 우리 구해놨어요. 뭘로 구한 거야? 이걸로 구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과학 성적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학생 수가 궁금해. 자, 그럼 얘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궁금해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그 계급의 도수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럼 그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라고. 됐어? 내가 전체 도수 40명이라고 구해놨잖아. 근데 그 계급의 상대 도수가 얼마였어? 0.2였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8명. 그래서 8명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표를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도수와 상대 도수로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알면 도전상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마무리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시면 됩니까? 오늘 개념책을 끝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개념책을 끝까지 하고 금요일 날 못 푼 문제들은 선생님이 마무리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